안녕하십니까. 길맥부동산 박 소장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시장 개편 관련해 가지고 임대차 3법 개정안 본격 발의라는 뉴스를 가지고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윤종석 기자가 올린 기사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정부가 주요 추진 중인 중요 부동산 정책 관련한 법 개정이 쏟아지고 있다. 이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른바 임대차 3법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이 지난해 국회에서 성과를 보지 못했고 이번 국회에서 이제 서두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에 윤우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하네요. 자,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이거는 이제 기존에 2년간 임대차 기간을 2년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권리를 주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의 정액 상한을 5%로 상한을 묶는 것이 골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임대료 정액 상한이 5%로 묶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기존의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적용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민주당 총선 공약집에 나와 있는 2+2 계약 갱신 청구권, 이거와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 내용입니다. 자, 윤 의원 외에도 또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또 개별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은 임대인이 집을 팔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파는 게 좀 쉽지는 않을 팔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보완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내려오시면은 총선 공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른 임차인과 여기 나오네요. 자, 기존에도 5% 이상 정액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법안은 개정안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서로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 정액하지 못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관계자는 세입자 보호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면 자연스럽게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법 개정안, 이와 같은 관련해서 주택법 개정안을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난 20대 국회 때, 이번 국회에서도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전월세 부동산 매매 거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월세는 이게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안 의원실 관계자는 조만간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들을 재발의할 예정이고, 이때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다시 낼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이런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보증금,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런 걸 놓치고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경매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자동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중간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임차인 잘 모르는 이런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서 보증금을 완전히 날리는 사례는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통계를 또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반면에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이 공개되면서 임대소득 세원이 모두 노출되겠죠.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되겠죠. 당연히 국토부는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최근 전월세 신고제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요령을 발주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봤고요. 이 밑에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지 않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건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시행 직전에 어떤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여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반대로 해석하는 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자료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세 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일부 좀 부작용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을 낸다는 게 좀 길어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새로운 부동산 소식이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